자, 부동산 경매 특수물건 삼형제 마지막 시간 이제 지분 매각 보겠습니다. 지분 매각. 자, 지분 매각 말 그대로 지분을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지분. 그러면 지분의 개념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나도 얼마만큼의 지분이 있어. 그 지분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민법은요. 물건은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합니다만, 뭐 총유냐, 합유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공동으로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때 부동산을 또 동산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공동 소유에 있어서 공유자들 간의 어떤 관계, 인간관계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가족만 가능하냐. 이거는 아닙니다.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도 부동산을,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꽤 많이 있고요. 또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10명도 20명도 약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동투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큰 물건이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자본이 많이 투여가 되니까. 그래서 경쟁이 그만큼 낮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그만큼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이 많지 않은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매든 일반 매매든 또 분양이든 그렇게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공동 소유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데요.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데 부동산 전부를 매각하는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공유자가 2명, 3명, 10명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분 매각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좀 많이들 하세요. 부동산 이거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 지분 매각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소유자가 몇 명이든 그거하고는 무관해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매각 대상 부동산 전부를 파는 거냐, 그 중에 일부 지분을 파는 거냐, 요 개념입니다. 자, 그림을 그렸으니까 요 그림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요. 공동소유. 자, 이런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전부를 매각한다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2명이라고 하더라도 지분 매각 사건이 아니고요. 요때 A 지분 또는 B 지분만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분 매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A의 지분만 지금 경매로 나왔습니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요 2분의 1 지분만 소유하게 되고요. 보통 B하고는 나하고는 알지 못하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낙찰자인 나와 나머지 B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이게 뭐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지분 매각 사건인데요. 이 지분 매각 사건에 입찰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기법이 뭐 많이 좀 이미 대중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유의 효력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지분 매각 사건에 내가 입찰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공유자가 되는 겁니다. 전부 소유하는 전유자가 아니라 공유자니까 공유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이걸 좀 알아야 자신 있게 지분 매각 사건에 입찰표를 던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공유자는요. 이렇게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는 할 수 있는 행위를 크게 우리 민법은 3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분 행위.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행위는 부동산 전부에 대한 행위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뭐가 들어가요? 팔아버리는 거 당연히 처분에 들어가고요. 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것도 처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분 행위가 있는데 부동산의 현상을 바꾸는 그런 행위를 처분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 행위를 할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지분만 얼마든지 팔 수 있고 은행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지분만을 저당권의 목적물, 다시 말해서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반 1금융에서는 지분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지 않고요. 보통 2금융, 3금융으로 가야 그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지분만을 어떻게 하는 거는 동의 없어도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 요 행위들은 부동산 전부에 대한 행위로서 그 제한을 좀 알아보는 거예요. 공유물에 대한 처분 행위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지분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99%를 갖고 있고 상대방이 1%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전부를 매각하려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99% 지분만은 매각할 수 있지만 팔 수는 있지만 요 나머지 비가 1%를 매각하는 거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요게 처분 행위고요. 그 다음에 관리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 행위. 요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과반수. 요 과반수 용어 자체가 반수를 넘는 게 과반수죠.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2분의 1은 반수예요. 50%는 반수.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 경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 표현들 많이 하시죠.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 틀린 말입니다. 반수 이상 하던가. 그러니까 반수를 포함하고 그거를 초과하는 거 반수 이상. 아니면 과반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반수 이상 이건 틀린 말입니다. 어쨌든 관리 행위는 과반수, 지분 과반수입니다. 인원 과반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명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20%, 20%, 60%를 갖고 있다. 이 둘이서 결정 못합니다. 더해봐야 40%밖에 안 되니까. 근데 단독으로는 가능하죠. 60%니까. 사람이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사례에서는 2분의 1, 2분의 1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 사람도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죠. 반수 지분권자고요. 요 사람도 과반수가 아니라 반수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관리 행위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요 관리 행위가 중요한 게 요게 어떤 점유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점유 또는 사용에 관계된 거 요거를 우리가 관리 행위라고 봅니다. 또 그 보존 행위가 있는데요. 요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지분하고 상관없이.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땅 잘 있나? 그러고 현장을 한번 나가봤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도 아닌 사람이 그 땅 위에다가 막 뭔가 작물을 심고 있어요. 고추를. 그래서 당신 뭔데 남의 땅에다가 작물을 심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물쭈물해요. 아무런 권리도 없이 허락도 없이 그냥 심는 거죠. 그러면 심지 마세요. 나가세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생각하니까 매우 상식적이죠. 그죠? 이거는 내가 지분이 과반이 안 되는데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과반 이상의 어떤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와야겠네. 그래야 요거를 좀 말릴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되면 보존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어요. 요게 공유자들이 갖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낙찰 받고 나서 우리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명도죠, 명도.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공유자, 요 그림에서 A의 2분의 1을 매각하는 사건에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집에 대해서 명도가 가능하겠느냐? 요걸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명도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유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존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A는 낙찰자 C라고 할까요? A 지분이었으니까 이 C는
B를 상대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B 입장에서 보면 B 공유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B도 과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권한이 없고요. 근데 본인이 다 관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존행위로서 얼마든지 내칠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명도가 됐다. 그래서 C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B 입장에서 C를 상대로 다시 명도할 수 있죠. 입장이 똑같이 바뀐 거잖아요. 2분의 1씩이니까. 그러니까 집행 불능 처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낙찰 받을 때 아예 2분의 1 이상이라고 한다면 저거 낙찰 받아서 내가 명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과반이 되지 않는다. 반 아니면 반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이하라고 한다면 그 명도는 사실상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과실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명도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가져볼까요? 6대4로 한번 가정해볼까요? 근데 내가 40%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라 써지 못하죠. 상대방은 과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관리행위는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점유, 사용에 관한 게 관리행위라고 했으니까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자기가 들어 살아요. 들어앉아서. 아니면 자기가 세를 줘요. 제3자한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임대료 상당액 중에서 40%는 내놔. 네 마음대로 관리 행위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 과실은 거기서 수취한 과실은 내 지분만큼 나한테 돌려줘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요게 지분 매각 사건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한 명도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처분,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주로 점유나 사용 이런 거에 관한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지분 매각 사건에 앞서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분 매각 사건은 어떤 권리에 대한 분석은 아니잖아요. 그 제한 물건이라고 하죠. 소유권이 있고 그거를 제한하는 뭐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뭐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제한 물건 문제가 아니라 소유 자체에 대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특수 권리다라고는 얘기는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물건이다. 특수물건 삼형제에서 오늘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얘기되어지는 이유는 요걸 이용해서 요거 입찰해서 수익을 조금 더 다른 물건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수물건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분 매각 사건에 입찰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해내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역시 있습니다. A 지분이 있고요. B 지분이 있어요. 자, 요번에는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2대1 하지 2분의 1, 2분의 1 하지 말고요. 그냥 6대4로 할게요. 여기 40%의 지분을 A가 갖고 있고요. 60%의 지분을 B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 지분이 매각되는 지분 매각 사건이에요. 지분 매각 사건.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낙찰 받는 건데 이렇게 지분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매 최초 최저 매각 가격, 신건에서의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은 만약에 이게 전체를 매각한다라고 봤을 때는 약 10억 정도 되는 물건이다. 계산하기 쉽게. 이렇다. 그러면 그 중에 40%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4억으로 감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전체를 다 가졌을 때 100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근데 40%밖에 못 갖고 있으면 4억의 가치보다는 더 낮게 보는 게 맞죠. 그 40%를 내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러나 감정평가의 방식은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전체를 전체를 감정을 해서 그 지분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4억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매각을 진행을 하는데,
10억. 아파트라고 볼게요. 단지도 좀 뭐 괜찮습니다. 수도권에 괜찮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라고 볼게요. 그게 시세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경매되는 거는 9억 이하로 안 떨어질 겁니다. 요즘 경매가 워낙 그 단지 좋은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는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그렇게 시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뭐 많이 잡아서 9억이라고 볼게요. 9억. 10억짜리니까 요거 만약에 전체를 다 매각한다면 9억에 낙찰될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분 4억. 그러면 전체를 다 팔면 90%에 낙찰될 물건이 지분만 팔 때도 90%에 낙찰이 될까요? 다시 말해서 4, 9, 36이니까 3.6억, 3억 6천에 낙찰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거 사봐야 뭐야? 40%라서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건데, 그리고 처분할 때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지분도 낮아서 관리 행위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이래서 많이들 안 사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가 4억 지분인 요 지분을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나는 낙찰자는 2.5억에 2억 5천만 원에 요 10억짜리,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의 40%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좀 아까 공유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처분, 보전, 처분, 관리, 보전 얘기했는데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너랑 더 이상 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 분할하자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민사니까 민사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되는 거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는 거, 이때 소송이 제기가 되는 건데요. 요거 분할이 될까요? 낙찰 받고 나서 야, 이 아파트 내가 40% 갖고 네가 60% 갖고 있으니까 40%만 나한테 내놔 라고 한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팔아서 그 대금을 6대4로 나누는 방법인데 그게 좀 합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A와 B는 물론 법률적으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물건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지가 않죠. 대부분 가족이거나 부부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편 또는 부인의 지분만을 내가 낙찰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나한테 좀 적대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재산을 좀 헐값에 뺏어간 사람, 이제 이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되고요. 결국에는 법원에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청구 소송을 하면 법원은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는 실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물건을 실제로 잘라주는 거죠. 지분의 비율대로 잘라주는 게 원칙입니다만, 자, 이게 뭐 단독주택이다, 아파트다 라고 한다면 실물 분할이 안 되겠죠.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실물 분할을 했을 때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할 위험이 있다. 당연히 감소되겠죠. 아파트를 반으로 잘라놓으면. 그죠? 그런 위험이 있다 할 경우에는 법원은 환가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환가 분할은 뭐냐? 말 그대로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지분의 비율로 나눠주는 방식의 분할 방식. 요거를 환가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엔 팔아야 되는데요. 법원이 이런 결정에 의해서 이 부동산을 파는데 뭐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내놓지는 않겠죠.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에는 경매.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물건을 매각하는, 다시 말해서 돈으로 바꾸는 훌륭한 제도가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라는. 그래서 그 부동산 경매를 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매각 대금으로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로 공유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분 매각이 아니겠죠. 그죠? 이제는 전체를 다 팔아야겠죠. 전체를 다 팔아서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매각은 아닐 거고요. 아까 우리가 출발한 전제는 뭐였었죠? 이게 시세가 10억짜리였고 전체를 다 판다라고 한다면 9억 정도에 충분히 낙찰될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그 설명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대로 이 부동산을 전체를 다 매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9억에 매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얼마 배당이 될까요? 나는 40% 갖고 있으니까 4구 36, 3억 6천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마에 샀는데 2억 5천에. 그죠? 그래서 1억 1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또 소송하는 과정 시간 걸릴 거고요. 그 소송에서 경매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나고 매각 준비하고 한두 번 유찰되고 소유권 낙찰자가 잔금 지급하고 또 배당 기일까지 가고 이러려면 뭐 조금 늦어지면 한 1년 정도, 빨라야 8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빨라야.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소송 시간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역시 투자 시간과 비용은 들어가긴 할 겁니다만 그런 걸 다 계산하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뭐 그 2억 5천만에 그냥 2억 5천만 원에 온전한 빌라를 하나 샀다. 이거요. 1, 2년 만에 3억 6천에 주변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상승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 그 지분에 있어서 지분 매각 사건에 입찰해서 요거를 소송을 통해서 환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요거 때문에 아마 지분 매각 사건을 그 특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진행되는 경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매를 우리가 형식적 경매라고 얘기를 해요. 경매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돈을 받을 채권자가 돈을 줘야 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갚지 않으니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내 채권을 만족시켜 주세요. 이게 경매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A 지분을 낙찰받은 C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환가 경매를 명한 건데요. C가 B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B가 C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분할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원칙적으로 금전 채권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건데 금전 채권은 없지만 그냥 경매의 형식만을 빌려와서 사건을 해결한다. 이런 차원에서 형식적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공유 지분을 취득을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에는 조금 함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헛수고를 할 가능성이 커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때 A 지분이 경매로 매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C한테 낙찰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죠? C한테 낙찰이 됐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자 C와 다른 공유자 B는 그 일면식도 없는 그런 관계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을 하겠죠. 경매 사건도 민사소송 사건이고 민사라는 것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게 민사사건입니다. 이때는 지금 이 경매는 왜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A가 갚아야 될 채권자가 있겠죠. A가 채무자라면 그러니까 경매 나왔겠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 그 결과 또 다른 분쟁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 해결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데 이거는 민사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 매각 사건을 할 때는요. 나머지 공유자, 지분 소유자 요 B한테 아주 특별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요 A 지분을 지금 매각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누가 매수하면 가장 분쟁이 없을까요? 당연히 B죠. B가 요 부동산을 낙찰을 받는다. 그래서 요 A 지분이 제3자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B한테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B가 취득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요 B한테 요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얼마에 살 거냐는 거죠. 이거마저도 B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헐값을 부를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헐값에 매각이 돼서 채권자한테 반환해줘야 될, 배당해줘야 될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B한테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줬으니까 B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선매수 청구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경매 절차는 계속해서 속행을 합니다. 그냥 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요, 낙찰 금액이 나오겠죠. 입찰 금액. 여러 장의 입찰표가 제출됐다 그러면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때의 금액을 최고가 매수 신고가금이라고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금액에 내가 살게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금액마저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요. 경매 절차 계속 속행하고요. 그 결과 낙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값에 내가 살게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에요. 요거는 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공유물을 취득을 해서 분할 청구 들어가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공유물 지분 매각 사건에 입찰표를 던졌더니 느닷없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합니다 라고 나머지 공유자가 튀어나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낙찰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 방법으로 지분 매각 사건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갔다가 헛수고를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충분히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수긍이 가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 권리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분 매각 사건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그러면 B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행사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다 행사할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도 또 많이 하세요. 이런 주장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실무적으로 통계로 봤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분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만약에 부부관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지분이 매각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인 또는 그 남편, 배우자죠. 배우자한테는 돈이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주머니 돈이 쌈짓돈 이런데 둘 중에 누구한테 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거 매각되게 이렇게 이 상황까지 안 왔겠죠. 그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취득할 만한 자금이 없어서 취득을 못 하시는 요 케이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란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입찰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내는 방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동산 경매 특수물건 삼형제 이렇게 봤고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매각 사건 봤습니다. 그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옛날 얘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고요. 꼭 특수물건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 룸은 충분히 남아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요 세 가지를 잘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은 얼마든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